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우리는 하니까. 아, 예, 제가 수염을 좀 기르고 있습니다. 머리도 기르고 있고요. 네, 오늘 거 고민 많이 했는데. 아, 네, 네, 강단에 처음 서보네요. 설교는 두 번째인데 이 자리는 처음 서보는 게 됐습니다. 네. 금요일 날 새벽이었죠? 제가 급하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금요일 3시 한 20분경에 제 교회 카톡방에도 올리고 좀 죄송하긴 했지만 늦은 시간에 너무 급박해가지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목사님께 저번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 좀 전합시다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저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내내 깜빡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맞다 하고 준비해야지 하고 있다가 급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진짜로 제목 뭘로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같은 데 가면 전도사가 어떻게 교단에 서냐고 하면서 딱 뭐라 하고 제목도 이제 또 그 은혜롭지 않으면 또 제목이 은혜롭지 않느니 말씀은 좋은데 제목이 그러느니를 막 하시기 때문에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처음인데 뭐 어떻겠냐 하고 그냥 소성민 얘기라고 가볍게 좀 짚고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이제 덕빈이랑도 이제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살, 6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손잡벌 아들벌 되는 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에 대한 내용은 좀 되게 늦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5월 29일 새벽 3시쯤에 공유해드린 상영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총장과 무지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총학생회 이제 사회연대국이라는 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국장급이라서 간부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 되게 열심히 전략도 짜고 수행도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29일이 농성장 핀지 딱 이틀 차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볼 실무도 많고 선포식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또 써야 되고 할 실무가 많아서 이제 총학생회장이랑 또 둘이 새벽에 실무를 딱 보고 있었는데 음악 틀고 야 우리 밤새면서 일해야 된다 하고 간식도 사오고 콜라랑 청포도랑 뭐 젤리랑 이것저것 사다가 먹으면서 학교 왜 이 모양이냐 코로나 왜 터져가지고 우리 개강도 못하고 이러고 있냐 하면서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잡담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학생회장이 또 영상을 하나를 보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저기 소성리에 큰일 났다면서 라이브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이제 좀 관객이 굉장히 참담했어요.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겠고 네, 이제 가면 저희가 자주 보는 이제 편의점에서 자주 보는 파란색 테이블 의자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 의자 4-5개를 깔아두시고 소성리는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 노인분들이 메인 주민이세요. 그분들이 앉아서 당신들 무릎 위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딱 올려두고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앞에는 그 80년대 90년대 때 보던 전경방패를 들고 의경들 기동대들이 거기에서 이제 쫙 스크림을 치고 있는데 한 6겹 7겹씩 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경찰들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그거 들면 사람들 다친다 우리가 무릎으로 간이로 세워둔 거다 당신들 강제로 빼면 어르신들 무릎 나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무경찰대 기동대가 그렇게 강제로 사람을 치우려고 하는 모습을 말 그대로 치우려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었고요.
뒤통수를 좀 쉬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밀하게는 좀 멘탈이 펑하고 나갔고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진짜 문자 그대로 치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드 설치는 분명히 불법으로 규정이 됐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근 2년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설비한다 얘기도 없다가 올해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들통이 나버렸고 그거에 관련해서 언제 설치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모임도 집회도 시위도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4,000명의 인력이 동원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제가 판단한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별내인 걸 알긴 알았지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그렇게 카톡방에도 공유를 하고 주변에 있는 연대장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제가 그렇게 후배를 껴서 그 영상 올라왔다 지금 소송이 난리 났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욕 먹었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래가지고 형 밤에 자는 시간대에 새벽 3시면 사람들 잘 거라고 생각 못 하냐고 아무리 급박해도 그렇지 거기서 전화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욕을 기지개 퍼붓더라고요. 미안하다 근데 급하잖냐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제 잘못이니까 어떻게 날려야 되는 게 제 머릿속에 가득했었고요. 실무는 기자회견문 쓰던 거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때려쳤습니다. 그 즉시 때려치고 총학생회장이랑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논의를 했어요. 저희 투쟁도 투쟁이고 저희가 연대하는 것도 연대하는 거지만 소성리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 보이고 한시가 급히 달려가야 될 것만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어떡하지? 라는 대화만 한 10분, 20분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지?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출발하면 언제 도착하지? 아침에 해 뜨고 우리 기차 돌아다닐 때 출발하면 몇 시쯤 도착하는 거지? 기차는 있나? 기사에 쓰인 거면 4,000명, 기동대 4,000명에 53대 경찰버스라고 적혀있던데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가냐? 어떡하냐? 그런 게 저희 상황이었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뭔가 총학생회장은 차가 있고 저는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가면 뭘로 갈 건데? 네 차로 가자. 결정하고 네 차만 빌려줘. 내가 운전할게. 인원도 내가 모으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땅땅땅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결정 이후에 이제 총학생회장이랑 갈려서 바로 움직였죠. 총학생회 깃발을 챙기고 밖에서 술 마시는 총학생회 임원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지금 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냐? 지금 소성리 난리 났다. 지금 출발하자. 우리 가기로 결정 내렸다. 그래서 안쪽 상황은 어떤지 연대장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언제쯤 빠져나와서 우리가 고립되지 말고 고립되더라도 연행은 안 된다 하면서 내부 논의를 끝내고 4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연대단위한테 들은 연락은 굉장히 많이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우리들은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 인권위원 성공회대 인권위원회나 같이 연대하고 있는 평화와 사랑 단체 쪽에서도 분명히 이 소송리에 깊게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못 갈 것 같다. 위험하다.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판단하에 가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고 고립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라는 연락이 와서 알겠다. 우리는 일단 가겠다. 이미 가서 상황 보고 연대하고 최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내면 빠져나온 후에 생각을 해보겠다. 사실 이미 고속도로에 오른 시점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 심중에 여기서 돌아가는 건 없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라는 게 저희 마음이었어요. 밖에서든 어떻게라도 뚫어서 들어가는 게 목표였고요. 연대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고요. 200km 조금 넘는 거리에 밤새서 되게 피곤한데 차에서 해 뜨는 걸 보고 김천까지 달렸습니다. 성주까지요. 적어도 제가 보고 있던 것은 이제 3명 부족한 인력 3명일지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려야 된다는 게 그 생각 하나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사드 철회 종합 상황실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셨고요. 총학생회장님은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목재국장님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상황 계속 알려주시면서 저는 이제 또 간다고 총학생회 친구들이 커피랑 이것저것 사줘가지고 진짜 맛없는 블랙 커피 이 쪽쪽 빨면서 오징어 씹으면서 그 닭살 계속 밟았고 최대한 빨리 도착하자 어떻게든 들어가자가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방송이 끊겼고요. 라이브를 제외한 후속 보도나 어떠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않았고 절반도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받은 제보에 의하면 김천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에는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며 또 검문으로 인해서 수성리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을 들킨다면 아마 오도가도 못하게 될 거라고 거기서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수성리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가 이제 동김천 톨게이트예요. 저희 경부고속도로 타고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동김천 톨게이트 직전에 김천 톨게이트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그쪽 톨게이트 나가서 국도 타고 들어가자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에 다들 출근들 하시는데 저희는 김천으로 해서 소송리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동김천 톨게이트에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는 좀 불확실한 건데 아마 제보상 그쪽에서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김천시는 들어갔고 남은 건 소송리까지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길목부터 경찰차랑 경찰 버스 3대를 목격을 했어요. 들어가는 길까지 한 6km 정도 남았었거든요. 6km 남았는데 거기 길목부터 경찰차가 아예 길 중앙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쪽 길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고속도로 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구 방면에서 올라오는 국도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주친 게 소성리를 들어가는 소성길이라는 길 하나가 있는데 한 1.2km쯤 돼요. 1.2km쯤 되는 그 골목길 앞에 경찰 버스가 잔뜩 서 있고요. 몇 대인지는 세보지도 못했고요. 기동대가 방패 들고 사열 종대로 서서 길을 자체를 막고 있더라고요. 네. 뒤까지가 몇 열이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까만 헬멧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목에서 그쪽이 삼거리에서 정차를 했는데 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차마다 진짜 기동대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정지시켜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저희 김천으로 가려고 그런다. 김천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 무슨 일 있냐? 어제부터 무슨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다. 근데 웃기죠. 저희는 알고 왔는데 그러냐? 그럼 뭐 소송리 쪽은 못 들어가는 거냐?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 상황 해제될 것까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소성리를 들어가는 소성길을 중심으로 좌우로 3km씩 경찰 베스가 다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길은 일방 통행으로밖에 안 뚫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리를 들어가는 차량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라고 이제 내려서 그 길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경찰들을 3명이서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차를 돌렸고요. 회차에서 들어갈 방법을 어떻게든 모색해보자 하고 경찰 버스들만 있는 곳 근처까지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지도 보면서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새로 생각하고 말로 내뱉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소성길 입구에 산 하나가 있는데요. 꽤 커요. 미군 부대가 들어가 있는 산이라서 산맥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산자락 끝자락이 소성길 들어가는 길인데 산을 가로질러서 마을까지 들어가자. 예 생각이었고요. 한 명은 차에다가 두고 차를 주변에서 경찰들이 자꾸만 검색을 해서 차에 한 명을 두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저랑 총학생회장이랑 야산을 탔습니다. 그때부터
그때가 한 8시 반 조금 넘었었고 소성길부터 마을까지 1km 정도 되는 거리 중턱까지 산 타고 들어가서 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산자락을 갔는데 사람도 안 다니고 짐승도 안 다닐 만한 야산이어가지고 일단 거기를 타고 올랐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떻게든 뚫고 들어간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뚫어는 갔는데 복지부장님께는 우리가 전화하면 픽업할 수 있게끔 경찰 검색 걸리지 말고 검색한다 싶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서 김천시 안까지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였고요. 전화를 할 때 와서 픽업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한 200m쯤 되는 야산을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진 않은데 되게 가팔라가지고 지반도 안 낮아져서 계속 미끄러지고 한두 번 굴러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요. 가는 길에 뱀도 한 마리 보고 아래는 경찰버스가 가득하고 올라가는 길에 썩은 나무랑 돌멩이랑 잔뜩 해가지고 타다가 이제 잘못 떨어지면은 이거 내려가 굴러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발견되겠구나, 둘 중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가자, 어떻게든 살아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반대편은 아래쪽보다 경사는 낮은데 완전히 야산, 풀떼기 가득하고 나무 우거져가지고 길 자체가 없는 야산에서 야 저기 어떻게든 가야 넘어가는데 하면서 일단 가자라고 하는 타이밍에 복지부장님이 차에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 버스들이 다 빠지고 있다, 다 이제 후퇴하고 있다, 철수 중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연락이 와서 철수 중이면 내려가겠다, 지금 우리 올라왔는데 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다 해서 결국에 한 2시간, 1시간 고생하면서 올라갔더니 경찰한테 이제 쿠사리를 먹고 쿠사리 아닌 쿠사리를 먹고 착잡한 마음으로 내려갔죠. 왜 하필 그때 빠지냐 하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생고생 다 했더니 빠졌다고, 철수 다 해봤다고. 어이없은 채로 내려왔어요. 내려가는 길도 고생했어요. 진짜 엉덩이로 그냥 밀듯이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도착을 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했더니 완전히 뻥 뚫렸더라고요. 진짜 그 3km 있던 그 경찰 버스에 쫙 빠져가지고 길이 다 터진 거예요. 기동대가 있던 자리도 뻥 뚫린 길이고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가 맑게 빛날 정도로 아주 좋은 풍경에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보였던 것이 정자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2분 뵙고 물어서 마을회관이 어딥니까? 상황 끝났습니까? 상황은 다 끝났고 경찰들 다 빠졌다, 마을회관 저쪽이니까 저쪽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저희가 이제 내부 소성리에서 집회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장소인데 들어갔더니 마을 주민들 모여 계시고 경찰 부대가 아직 40명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경찰 버스 한 대가. 그래서 남아서 한 20-30명도 채 안 되는 주민들이 경찰들한테 계속해서 항의하고 왜 들어왔냐, 왜 우리 김을 마음대로 썼냐 이러면서 있었고, 당시 이제 MBC랑 KBS가 인터뷰를 하러 오는 모습을 봤어요. 또 다른 언론사도 있었는데 그쪽 경남 쪽, 경북 쪽 언론인 것 같았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상황 종료됐고 주민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온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왔다,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서 몇 년간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셨는데 들은 내용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요일 당일까지 어떠한 소식도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첩보도 들려온 게 없었는데 당시 그래서 소성리 주민들은 처음으로 이제 줌을 통해서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사드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당일 오후 1시쯤에
경기도의 경찰 기동대가 대규모로 수송리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접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연대 단일한테 모두 연락을 돌리셨는데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 방도도 없어서 직접 차를 운행해서 집결지를 돌아다니셨대요. 집결지 그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면 집결지가 하나는 있겠다 싶어서 움직이셨고 당일 오후 6시에 근처에 있는 군수시설에서 대규모 집결지에 경찰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막을 준비를 들어가셨지만 소성리라는 마을 자체가 100명도 채 안 되는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다 어르신들이신 마을에 젊은이도 거의 없고 그 상황에서 외부 연대도 받지도 못하고 주민들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자를 두고 그곳에서 앉아서 철골 구조물 무릎 위에 올린 채 그 길목을 막고 다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주민도 100도 안 되는데 정말로 그리고 어르신들인데 막는다고 해봐야 4,000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가 기사로 나온 것만 추산 4,000명이지 당시에 사람들이 본 경찰 버스는 60대가 넘는다라고 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모인 건지 한 5, 6천은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치 상황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 구조물을 빼고 사람들을 옆으로 다 치웠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치워버리고 몸으로 밀어서 컨테이너에다가 사람들을 경찰들이 방패를 빼고 사람들을 컨테이너 벽을 밀친 다음에 아예 둘러싸버리더라고요. 정말로 고립을 시켜버린 거죠. 앉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두고 제가 알기로 10명의 부상자가 나와서 앰뷸런스로 실려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로 내려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주민들은 그 자리에 최소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시점부터 저희가 도착한 시간까지 고립 상황이 풀리질 않았었어요. 7시 반 이후에 풀려났고 저희가 들어간 건 10시가 넘어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모두를 세운 채 경찰들이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사대 장비를 보호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사대 장비 2대가 들어갔고 또 그걸 태운 미군 트럭이랑 중장비가 잔뜩 경찰 마을을 지나서 경찰들이 군부대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3시간 동안은 장비가 들어가고 노후화된 미사일을 교체하건 아니면 사대 장비를 새로 설치하건 둘 중 하나를 진행한 후에 철수하는 시간까지 3시간이었던 거죠. 그 3시간 동안 경찰들은 마을 내에 있는 물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의자들을 갖다가 자리에 앉고 돌아가면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에 도시락 차가 나오는 걸 발견을 했었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현실로 정말 다가왔던 거죠. 활동가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와서 그런지 내성이 생기셨다고 해요. 구구단체가 와서 뭐 온통 소동을 피우고 태극기 부대도 몇몇 출혈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외부연대나 활동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단단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소성리 내부에서도 집회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단단하게 또 굉장히 열심히 드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는 원불교가 토성리의 메인 테마가 되는 종교예요. 원불교의 교무로 계신 분이 위쪽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다들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 다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그분들을 케어해드리는 게 이제 다음 절차이고 뭐 다음 연대 상황까지 연대해주시면 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할 말이 정말 없더라고요. 가봐야 어차피 힘든 것 똑같고 가봐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를 아는데 네
그렇게 할 말은 따로 없었지만 그나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촛불로 세워진 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16년도 11월에 광화문을 밝혔던 촛불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정체는 민중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였던 거대한 불빛이었죠. 우린 이것으로 큰 잘못을 매번 반복하는 정부를 한 번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등에 업고 올라선 지금의 정부는 결국 본인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분명히 불법 자행했던 것을 또다시 번복하고 있고요. 또다시 경찰들을 국민 권력을 앞세워 탄압하지 않겠다던, 국가 권력을 앞세워서 국민을 탄압하지 않겠다던 5.18와 4.19의 정신은 다시 한번 갖다 버리고 기동대로 미군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거죠. 이 전 정부가 끊임없이 갖고 있던 티끌을 보고서 빼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자와 같은 태도로 국민들을 기변하고 각종 집회를 금지시켰던 현 상황에서 4,000명이 되는 경찰 병력을 한 곳에 모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위선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들도 등교를 하지 말라고 하고,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다 바꿨는데 4,000명이면 웬만한 대학, 중소대학 하나의 최대 인원수가 되는, 최대 학생 수가 모인 숫자인데, 그것을 성인, 남성, 여성 다 포함해서 성인 4,000명을 모아놨다는 것은 코로나가 그 시점에서 소송리에 들어가게 됐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나무에 대해서, 또 기초의 차이를 두는 집에 대해서, 결국 본인이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우리는 나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물살에 떠내려가고 크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잘못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잘못부터 봐라 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사실상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툼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의를 노래하고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쁜 나무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정보, 음해하는 이야기, 뇌물과 청탁으로 이뤄진 모래밭에 정의라는 기둥은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진실, 타인을 위한 힘, 타인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자신보다 타인을 위할 수 있으며 불의에 대해서 약해 보여도 연대해서 맞서는 큰 힘을 낼 때에 정의라는 기둥은 그 주춧돌 위에서 좋은 열매라는 나무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결국 실천하는 정의여야 하고 움직이는 정의의 선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좀 안 좋아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좀 원어는 그 뜻이 아니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식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데, 사실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천국을 세울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듣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소리는 나를 믿어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라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실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실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우리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정의를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이죠. 기득권에 눌린 약자들과 함께하고 옳은 길에 나서며 불의에 맞서는 것이
바로 그 선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현장이든지 또 어떠한 현장에서 연대하든지 그 환경에서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동질감을 느낍니다. 어떠한 연대 자리에서건 연대를 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함께 힘을 낼 수 있어도 사실상 도착했을 땐 대부분 상황이 끝났거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지난 쌍용차 노동자들이 한 번 얻었던 승리가 그러했고 이번 김용희 노동자가 승리를 거두었듯이 또 소성리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정의를 노래하는 현장이 그렇게가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